네. 그래서 그 오프라인에서 팀 빌드업을 하는 이게 이제 셀 트레이닝부터 해서 모든 시스템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가지 않아도 거기서 계속적으로 복제가 돼서 예, 방법이 복제가 되는 거죠. 계속 하는 게. 그렇게 해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대전에 한 분이 또 계셔서 대전하고 이렇게 해서 매달 좀 지정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예, 팀 빌드업을 필드에서 좀 도와드리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음, 자, 네, 오늘 팀 빌드업 화면 보고 좀 진행을 할게요. 어제 제가 보상 플랜 하다가 후원 보너스까지 후원 보너스 하다가 이제 멈췄거든요. 후원 보너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 규정은 급여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당히 중요해요. 돈이 어떤 원리로 나한테 돌아오는지. 그리고 그 후원 보너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 집중을 해야 될지. 이게 이제 그 보너스 규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 보너스는 나를 기준으로 우리는 바이너리 구조이기 때문에 좌측과 우측에 레그가 형성이 돼요. 멤버가 그렇게 양쪽으로 포지션이 됩니다. 그랬을 때 볼륨, 매주 화요일부터 화요일까지의 정산 기간을 줍니다. 우리는 주급이잖아요. 매주 마감이잖아요. 예, 그 마감 기간은 화요일 날 오전 9시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까지 이렇게 사이클을 정해놨어요. 음. 이건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백오피스에 가면 맨 밑에 각 나라마다 서버 마감 시간이 딱 카운팅이 돼요. 한국은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시로 하는데 화요일부터 화요일로 기억하시면 되고 한 주일 동안 실적, 매출 CV의 합계로 매주 지급을 해요. 어디에? 소실적 기준으로. 대실적이 있고 소실적이 있잖아요. 대실적은 양쪽 A팀과 B팀이 CV가 이제 생겼잖아요. 그랬을 때 큰 쪽의 볼륨, 이걸 대실적이라 하고 작은 쪽의 볼륨을 소실적이라고 해요. 양쪽이 바뀔 경우도 있겠죠. 그죠? 큰 쪽의 볼륨을 대실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실적, 작은 쪽의 실적 기준으로 10에서 20%를 지급을 합니다. CV는 어제 말씀을 드린 CV는 뭐죠? 커미션 볼륨. 네, 우리가 100불짜리를 기준했을 때 70%, 70불이 책정돼 있어요. 네, 제품은 우리가 가격은 100불이지만 커미션을 주기 위해서 볼륨을 만들어 놓은 게 CV라는 거예요. 그래서 70%, 70불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재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죠? 70 CV. 10명이 재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700 CV. 100명이 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7000 CV. 이렇게 카운팅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주간의 모든 매출. 자, 그래서 소실적만큼 지급을 하고 소실적 볼륨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는데 대실적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죠? 차등 지급을 하고 남아 있는 건 2월 됩니다. 다음 주로 누적돼서. 자, 그리고 이 보너스를 받으려면 좌측과 우측에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이 한 명 한 명 있어야 돼요. 액티브 상태가 돼야 됩니다. 여기 이해되셨죠? 좌측에 우측에 내가 추천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사는 그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네,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아까 제가 좀 전에 10%에서 20%를 차등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소실적 기준으로, 네, 어떻게 차등 지급을 하냐면, 소실적 볼륨에 따라서
지급률이 정해져 있어요. 10, 12, 15, 18, 20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좌우에 한 명 한 명부터 스타트합니다. 예, 그랬을 때 10%, 좌우에 한 명 한 명 됐을 때 10%부터 가요. 자, 그리고 1000CV가 넘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신규로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추천수당이 24.5불이 지급이 되니까 바이너리 볼륨에는 35CV가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신규가 나는 이번 주 스타트해서 10명의 작은 실적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얼마가 됐죠? 350CV. 맞죠? 근데 재구매는 70CV 전체 100%가 카운팅 되니까 재구매가 10명 됐어요. 그럼 얼마예요? 710CV. 맞죠? 이렇게 두 개 다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CV가 넘으면 12%, 2000CV가 넘으면 15%, 4000CV가 넘으면 18%. 그 다음에 최고 직급인 슈퍼스타가 얼마예요? 8000CV. 8000CV 나누기 우리가 CV가 얼마입니까? 70CV죠. 한 명당 제품 그 100불짜리 한 명당 70CV가 책정돼 있잖아요. 70불. 그러면 이 최고 직급 가려면 몇 명이 있으면 되죠? 카운팅 나눠 보시면 돼요. 115명. 20% 지급합니다. 이게 최고 직급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급률에 따라서 이 프로테이지 10%, 12, 15, 18, 20%는 조정이 돼요. 네, 과지급이 안 되도록. 그리고 이거는 메인 보너스입니다. 중앙에 있는 보너스, 기준이 되는 보너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장님들. 이거는 극점이 있어요. 2만 불. 아무리 많이 매출이 일어나더라도 2만 불밖에 지급이 안 돼요. 그러면 더 많은 볼륨을 이루어내신 분들한테는 특별한 또 뭐가 혜택이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볼게요. 뒤에 있는 보너스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매출이 커져더라도 극점이 있기 때문에 1억 정도로 카운팅 돼 있어요. 주 극점이 2만 불이면 2,500만 원. 4주면 얼마입니까? 1억.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장님들하고 저하고 만약 매출이 커지면 이 급여는 똑같아요. 맞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극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세 번째, 네 번째 보너스 때문에 급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매칭과 세대 매칭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입니다. 후원 보너스가 만약에 후원 보너스가 극점이 1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매칭과 세대 보너스가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3억에서 5억의 수입이 돼요. 그러니까 후원 보너스의 3배에서 5배 정도 받을 수 있는 게 이 매칭과 세대 보너스입니다. 이해되시죠? 후원 보너스는 극점이 있지만 매칭과 세대 보너스는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따라오느냐? 내가 추천한 분, 내가 리크루팅한 직접 추천한 분, 그 분이 받는 후원 보너스의 20%. 이걸 매칭이라고 그래요. 내 파트너가 내 추천한 사람이 그죠? 1,000만 원을 후원 보너스로 받았어요. 그럼 저는 얼마예요? 200만 원. 이런 사람을 10명을 내가 소개를 했어요. 그럼 저는 2천만 원. 이게 매칭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리크루팅을 많이 하신 분들, 이분들은 소득이 그만큼 많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후원 보너스가 우리는 메인이 아닌 거예요. 기본인 거지.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대 매칭 보너스는 우리가 소실적 볼륨이 아까 2000CV 있잖아요. 주간 소실적의 볼륨이 2000CV. 이게 스타 메이커예요. 스타 메이커. 여기 이 소실적이 2000CV 정도가 되면
추천 매칭은 직급이 없어도 받아요. 그런데 세대 매칭은 스타 메이커가 되면 그때부터 2세대까지. 내가 그 전에는 스타 메이커 전에는 소실적인 스타 메이커 안 됐을 때까지는 1대만 받잖아요. 추천, 직접 추천한 1대만. 몇 퍼센트? 20%. 그런데 내가 소실적 볼륨이 2000CV가 됐어. 그러면 내 1대 파트너부터 시작되는 추천 계보도로 2세대까지 10%를 더 줘요. 내가 4000CV 락스타가 되면 3세대까지 줍니다. 몇 퍼센트? 10%. 슈퍼스타가 됐어요. 4세대까지 줘요. 자, 네트워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보너스가 어마어마하게 큰 보너스라는 걸 압니다. 이게 대박 보너스예요. 볼게요.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추천 보너스는 내가 직접 추천한 1대가 받는 후원 보너스 몇 퍼센트? 20%. 네, 지급을 하는 게 매칭이에요. 근데 내가 소실적이 2000 볼륨이 된 스타 메이커가 되면 뭐가 따라온다고? 세대 매칭 보너스가 따라와요. 자, 세대 매칭 보너스는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을 1대라고 하는 거고, 그 산하로 추천 계보도로 나처럼 나하고 똑같은 스타 메이커 소실적 2000 볼륨이 나올 때까지의 모든 사람이 받는 후원 보너스 10%. 이게 세대 매칭이에요. 자, 여기 그림 볼게요. 이건 추천 계보도입니다. 추천 계보도. 바이너리 계보도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이제 계보도가 따로 있어요. 내가 추천한 1대가 맨 위에 2대, 3대, 4대 이렇게 표시되는 추천 계보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대 간격이라는 내가 스타 메이커가 됐을 때 스타 메이커는 소실적 볼륨이 2012가 돼야 되죠. 그럼 몇 세대까지 준다고 그랬죠? 2세대까지. 자, 한 세대의 기준은 나처럼 스타 메이커가 나올 때까지, 달성하신 분이 나올 때까지의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는 후원 보너스의 10%. 이걸 몇 세대까지? 2세대까지. 나보다 높은 직급이 나왔어요. 그 사람 나올 때까지의 모든 사람을 한 세대로 봐요. 이해되시죠? 어마무지하게 큰 보너스입니다. 이걸 몇 세대까지 준다고요? 4세대까지. 그래서 리크루팅을 2x2, 3x3, 4x4, 5x5 이 문화를 달성하고 만들어 가면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독고다이가 없는 거예요. 네트워크. 이걸 이해하셔야지만 네, 되는 겁니다. 글로벌 공유 보너스 최고 직급이 됐을 때 8000CV 됐을 때 전 세계 매출 CV 그 주간입니다. 2%를 n분의 1로 쉐어합니다. 이게 글로벌 공유 보너스. 그다음에 라이프스타일 보너스. 이게 가장 중요한 보너스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집중해서 좀 들으세요. 집중해서. 자, 라이프스타일 보너스는 자, 우리가 좌우에 볼륨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장님들. 내가 그거를 다 뭐 세일즈 해가지고 볼륨 맞추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멤버십이 늘어나서 그 볼륨이 올라가는 거예요. 2명이 3명 되고 3명이 10명 되고 1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1000명 되는 거예요. 근데 각자는 타는 일은 똑같아요. 매달 한 번씩 필요한 제품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한 주간에 10명이 살 때하고 100명이 살 때하고 1000명이 살 때하고 매출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너스 플랜에서 보면 돈이 보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많은 프로테이지를 준다 해도 타겟점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공격 포인트. 그래서 아무리 큰 바이오, 우리가 채석
짱이나 이런 데 보면 큰 바위를 놓고 정을 꼽죠. 이렇게 정을 포인트에. 그리고 그 정을 그죠? 계속 때리면 그 큰 바위가 갈라져요. 보상 플랜에도 그게 있어야 돼요, 사장님. 그 타겟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타겟점이 계속적으로 누구나 그 타겟을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볼륨이 계속 늘어나는 사람들. 그 숫자가 보여야 됩니다. 고비에서의 그 타겟 포인트는 라이프 스타일 보너스다. 그래서 2x2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2x2만 우리는 공격 목표로 하는 겁니다. 달성 목표로 하는 거예요. 2x2가 달성되면 한 명 더. 왜? 매칭과 세대 매칭이 있으니까. 3x3가 또 목표가 되는 거고. 또 3x3를 만들어 놓으면 4x4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5x5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문화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달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우면 어때요? 어려우면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거대한 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팀 빌드업을 할 겁니다. 팀은 뭐냐면 목적이나 목표가 같은 사람들을 팀이라고 해요. 소비자는 내 팀이 아닙니다. 예비팀이지. 될 수도 있죠, 앞으로. 그런데 제품을 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 기름값 아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비자예요. 아직 내 파트너는 아닙니다. 내 팀은 아니잖아요. 팀은 뭐냐면 목적이나 목표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소비자는 나의 스터디 멤버가 아닙니다.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비자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씁니다. 공을 너무 많이 들어요. 잘못된 겁니다. 내 파트너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 나는 그 한 명하고 시간을 집중적으로 쓰는 게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네. 2명, 3명을 만들려고 그 소비자들을 찾아다니고 하는 거죠. 물론 그거는 외적으로 누구와 또 파트너가 될지 모르니까 전달하는 수단이지 누가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네, 우리는 그 세일즈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판매 포인트, 우리는 판매 사원 아닙니다. 우리가 제품을 전달하고 소개하는 거는 이 제품이 우리한테 기회가 될지를 물어보고 기회가 될지를 알아보는 사람을 찾는 거지. 그걸 판매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세일즈 아닙니다. 세일즈는 힘들어서 못해요. 그리고 항상 뭐예요? 내 바운드리에서 끝나요. 팔아봤자 몇 개 팔아요. 네, 전문 세일즈맨도 아닌데.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사람들 예, 팀 몇 명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죠? 그 팀은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명이 답니다. 나의 팀은. 그리고 그 파트너들 2-3명의 또 팀을 만드는 일 이걸 우리는 복제를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별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방향을 잡으시고 정확하게 할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팀하고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같은 목표가 있어요. 동호회 한번 가보세요. 동호회가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사는 밴드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냐면요. 우리 동네에 밴드 모임, 소모임 해갖고 밴드 한번 쳐보세요. 별별 밴드가 다 있습니다. 예? 자전거 타요, 걸어요, 그죠? 그 다음에 탁구 쳐요, 당구 쳐요. 이런 동호회들을 소규모로 밴드 모임을 열어놨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룰이 있어요, 없어요? 룰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비즈니스는요, 그 룰이 없는 겁니까? 우리 원팀은 같이 성공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목표가 같은 팀이에요. 그래서 매주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팀이 모이고 스타디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원팀의 약속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비도 내는 거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날 못 오면 벌금도 내는 거고 같이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은 나의 팀은 100% 정기 구독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2x2를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3x3, 4x4를 만들어 나가고 공부하고 그죠? 또 분할을 해야 되니까. 내 파트너도 또 리더가 돼야 되니까 리더가 되는 방법, 일하는 방법, 비즈니스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튜닝을 해 나가는 거예요. 표준화 작업을 해 나가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사장님들. 그래서 비즈니스는 팀으로 하는 거고 목표와 같은 사람이 팀이고 팀에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진짜 파트너하고 약속하십니까? 일주일에 우리는 월, 수, 금, 오후 7시에 식사하고 2시간 동안 스터디해. 월, 수, 금, 오후 2시에 무조건 어디에서 장소 지정하고 시간 지정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스터디 문화를 만들어가는 약속이 있으십니까, 사장님들은? 네. 온라인 스폰서가 운영하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 세미나 말고는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요.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팀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단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이 확장할 수 있는 멤버십, 영향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멤버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복제가 돼야 되는 거라고요.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의 가장 큰 영향력은 그분을 안내한 그 리크루팅한 그분이 영향력이 100이에요. 처음 오신 분이 잘 나가는 진짜 돈을 많이 버는 예? 고비에서 성공한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그분이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아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데 그분이 느끼는 거는 저 사람은 저 사람이지. 그런데 내 친구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친구가 지난주에 사인업을 해서 많이 열정적이고 사람이 달라졌고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을 벌었고 그다음에 이 아이템이 정말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 필요한 것 같고 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겠다. 이게 포인트예요. 내 친구가 50만 원, 100만 원 번 게 나는 부럽고 저 친구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그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네트워크하고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함께 뭐가 됩니까? 공명의 주파수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시너지가 되는 거죠. 합쳐지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는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100불짜리. 그래서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팀은 목표가 같아야 돼요. 자, 우리가 물론 1억도 벌고 2억도 벌고 뭐 10억도 버는 분들이 나타나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감각이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죠? 음, 그래서 우리는 현실 가능한 목표 그게 최고 직급 슈퍼스타예요. 주간 소득 250만 원. 한 달에 250만 원 벌면 어떻습니까? 스타메이커 소실적 2000CV 정도가 가면 세대 매칭까지 받는데 그 구간이 주야 5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한 달이면 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소실적 2000CV 2x2로 하면 몇 명 되는지 그게 1차적인 계산이잖아요. 그 방법이 복제가 되는 거예요. 슈퍼스타를 가기 위해서
내가 특별한 뭘 해야 된다. 이게 없다니까. 똑같이 2x2. 그죠? 2x2를 하려면 내가 정확하게 내 파트너가 비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게 왜 다른 회사하고 다른지,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걸 계속 공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래서 팀에 뭐가 있습니까? 규칙이 정해지는 거예요. 약속. 제가 진입 간격을 높이라고 드렸죠? 사업은 진입의 벽이 높아야 사업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일 같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사장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걸 사업이라고 하지 않아. 자, 고비가 진입의 벽. 그러니까 사업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100불이면 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화장품이나, 예, 고액이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1,000만 원씩, 처음에 사업을 하려면 1,000만 원 준비하는 데도 있어요. 자, 볼게요.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요. 어떻게 일을 할까요, 선생님? 네? 목숨 걸고 합니다. 목숨 걸고. 그런데 고비는요. 100불 들어가니까 내가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어떤 차이입니까, 선생님? 여기는 돈이 작게 들어가니까 진입이 쉬우니까 많이 확산될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우습게 생각해. 우리 비즈니스. 10만 원 투자해놓고 10만 원치만 일을 해. 그리고 기대는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벌고 싶어. 이게 도둑놈 심보잖아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입의 벽을 어떻게 높이느냐? 팀 문화에서 진입의 벽을 높이셔야 됩니다. 이 2x2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 우리 팀에는. 내 파트너는 아무나 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나 팀으로 받아줘.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힘들어요. 힘들어. 그 팀이 멋있어지지 않아요. 팀이 집중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사장님들께서 사장님들의 팀들이 있어요. 팀 칼라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멋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은 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팀의 룰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다 제한을 해버리면 어떻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님. 사장님들이 프라이드를 세워주셔야 돼요, 팀에 대해서. 진짜 돈 벌고 간절하고 약속을 지키실 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해서 꼭 성공합시다. 그래서 팀의 규칙과 룰을 지킵시다. 이게 진입의 벽을 높이는 겁니다. 아무나 안 됩니다. 이렇게 팀에 가고자 하는 방향. 사장님 저 간절해요. 사장님도 간절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칼로 잘라내듯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진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 기축을 왜 다 성공하고 싶으니까 사장님도 이 약속을 지키실 수 있냐고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게 없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배수의 법칙 이해하십시오. 내가 2명의 파트너를 아무나 찾으니까 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비즈니스를 알고 함께 하려고 돈을 벌려고 성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면 복제를 해야 안 해요?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12사이클, 12사이클이 되면 멤버가 8,000명이 넘어가요. 주간으로 하면 주간에 2명 찾는 거는 내가 내 파트너가 정확하게 이 비즈니스를 이해를 하면 2명을 찾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나 찾잖아요. 그게 문제라고. 우리 팀이 뭐 해야 될지 브리핑을 안 하잖아. 네. 자, 볼게요. 그랬을 때 2x2가 됐을 때 회사는 100불을 줍니다. 매달. 뭐 하라고? 재구매하라고. 그럼 이 팀을 만든 사람은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 안 들어가요. 회사에 라이프스타일 보너스 주니까. 이거 갖고 재구매하라고 주잖아요. 우리 창립자들이 그러잖아요. 회사에서 투바이투를 만들어서 회사에서 주는 돈으로 당신들의 지갑을 열지 말고 비즈니스를 하세요. 처음 한 번만 돈을 내고 우리 파트너들 지갑에서 돈 꺼내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 창립자들과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어차피 처음 한 번은 내가 사야 돼요. 처음만 돈을 내시고 그다음 달부터는 돈을 내지 마십시오. 파트너의 카드를 쓰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비즈니스입니다. 등록이 우선이 아니란 말씀 드릴게요. 등록 많이 해가지고 부자 됩니까, 선생님들? 방향을 정확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입의 벽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장님 팀이 그 그레이드가 올라가요. 우리는 12주차에 몇 명만 남기면 됩니까, 소속자? 115명. 진짜 나의 팀 115명. 내가 다 그분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팀의 원리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차피 우리는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 사업은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물어봤을 때 야 그거 진짜 대박이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알파부터 Z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 제품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폰서 이야기도 하고 회사 창립자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상 플랜 이야기하고 내가 어느 지점에서 이 비즈니스를 오케이 했는지도 이야기하고 너하고 나하고 뭘 해야 될지 이야기하고 이 회사가 다른 네트워크하고 다른 이것도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론은 너하고 나하고 기회를 만났으니까 한번 진짜 집중해보자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스폰서 계시니까 우리가 같이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소개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스폰서가 정해놓은 룰을 따라야 되는 거고 왜? 성공해야 되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파트너들은 사장님들 과연 그런 이야기의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나요? 진짜 그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중하게 합니까? 아 됐어 보상 플랜 줘봐 자료 줘봐 사장님 이 회사는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하고 나는 집중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뎁스 원리 있죠. 자 바이너리가 어려운 거는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대식적 소실적 아무리 우리 사람들께서 뛰어보시면 능력 있는 분들 마찬가지죠. 네, 절대 못 키웁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못 키워요. 복제가 안 돼요. 가다가 무너져요. 그래서 뎁스의 원리를 이해하시라고요. 뎁스에 스트롱맨 2명. 그래서 2x2를 어디부터 하라고요? 뎁스. 뎁스부터 스트롱맨을 내 프론트 파트너, 나의 이 비즈니스를 처음 인정해주고 나의 팀이 된 가장 소중한 사람, 그 사람 어디 가야 돼요? 사이드로 빼야 돼요. 내가 능력도 없는 내가. 그래서 스폰서 라인, 스폰서의 영향력을 받아서 팀의 원리를 복제할 수 있도록 뎁스에서 함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뎁스에는 가짜가 들어오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해보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사이드로 돌아서 힘을 못 받게 만들고 결국은 다 죽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스폰서가 능력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한쪽 레그에 스폰을 리크루팅을 해줄 수가 있나요? 어떤 근우가 계속적으로 리크루팅을 합니까? 그거는 그 스폰서, 그런 스폰서는 잘못된 스폰서예요. 그죠? 진짜 내 프론트 파트너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케어하고 시스템을 내려주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뎁스의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뎁스 프론트 스폰서님 저의 뎁스는 어디예요? 2x2를 뎁스에서 먼저 하고 사이드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리크루팅이 어렵지 않아요. 방법을 알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처음에 전달한 사람이 10명, 15명 처음부터 다 같이 하지 않잖아요. 나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맞잖아요. 그 사람들 나 지켜봐. 사장님 그래 나중에 제품 한번 써보고 천천히 해. 그런데 나는 이 회사가 뭐가 다른지 어디에서 뻑 갔는지 어디에서 자신감을 얻었는지 사장님 나중에 천천히 해. 그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요. 뭘 하더라도 내가 석 달 열흘 가는 회사 못 봤어. 좀 회사는 있는데 사람들 마음이 자꾸 움직여. 언젠가는 내 파트너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는 나의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나의 반짝이는 눈이고 나의 확신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만났을 때하고 내 파트너 투바이도 찾았어. 그죠? 세 번째는 더 쉽게 찾아져요. 네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요. 더 쉽게 그 레그에 리크루팅해서 힘을 실을 수 있는 사람이 벌써 돼버렸습니다. 내가. 그러면 이 세 번째는요. 나 한 줄 받쳐줘. 한 줄 내가 사장님 하지 마세요. 이 사업.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업은 고비는 달라요. 그래서 뎁스의 2x2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말을 안 해. 네네네. 안 내려가거든요. 그죠? 그냥 오류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장님.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하지 마세요, 사장님. 그럴 거면. 저 리크루팅 자원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나 다른 데 가서 할게. 그 다른 데 가서 하세요. 그 사람 성공 못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 마인드로는. 100불짜리는요, 그냥 날라가 버려요. 진짜입니다. 정확한 시스템과 복제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날라가 버린다고요. 무조건. 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롱맨, 2x2, 뎁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내가 이 팀의 원리를 알고 2x2를 뎁스에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 에너지의 확신이 느껴집니다. 내가 을이 되지 않아요. 하려면 하고 말하라는 그런 포스가 느껴져요. 자신감.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사람의 뎁스는 나의 사이드죠. 그 사람들도 뎁스이기 때문에 내 사이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레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원리가 지켜졌을 때 우리 파트너들도 다 돈을 벌어요. 레그가 양쪽 날개가 딱 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팀이고 진짜 비즈니스입니다. 그걸 복제를 하지 않는다? 불평, 불만부터 해서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가, 사업은 언제든지 위기가 있어요. 외부적인 위기든지. 순간에 깨져버립니다. 순간에. 정말이에요. 그래서 2x2를 하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리크루팅할 명분이 있어. 왜? 매칭이 있고 세대 매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가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한 명을 찾는 원리를 이해하면 10명인들 못 찾습니까? 100명도 찾습니다. 시간 속에서. 그래서 급여가 소득이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원리를 한 명을 찾고 팀의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그 그룹은 풍성하게 됩니다. 그 원리가 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정확하게 방향을 집중하십시오. 시스템 체크하시고, 요즘 시스템 용지를 만들어 드린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할 이야기만 하고 원칙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비즈니스를 하면 됩니다.
우리 팀이 갈 방향입니다. 나의 스토리를 만드세요. 우리 팀은 진짜 이런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맞죠? 거기서 팀 리더가 할 일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팀의 내부 분란이 없어요. 네트워크 힘든 거는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사람 때문에 부딪혀서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는 사람, 진짜 함께 성공할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 그렇게 많은 인맥도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온라인에, 오프라인은 싫고 사람들한테 지쳐서 온라인에 유튜브 해가지고 광고 해가지고 사장님 네트워크는 온라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온라인에서 만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뭐가 다져져야 됩니까? 거기 인격이 없잖아요. 자, SNS도 요즘에 뭡니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제품의 공감대는 뭐예요? 연비 절감이잖아. 그죠? 그 밖의 네트워크의 비즈니스로 확산되는 구조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전부 에너지 낭비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네트워크.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품이 일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1차적인 차원에서만 본 거예요. 우리 회사는 에너지 절감 캡슐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네트워크 회사라고요. 사람이 주인공인 회사라고요. 멤버십. 그럼 사장님들께서는 어떤 멤버를, 어떤 팀을 만드실 건가요? 그게 디자인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사람들의 팀의 철학입니다. 고정관념 버리시고 사람 설득하지 마시고 나는 이 방향으로 갈 건데 가려면 가고 안 가려면 나 비키라고. 네,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같이 갈 거냐고 물어보시는 게 우리 비즈니스입니다. 같이 가려면 똑바로 따라오라고.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나 우리 파트너들이. 그리고 우리 팀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잖아. 야, 우리 팀은 진짜 멋있어. 따뜻해. 좋아.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리더가 자랑할 게 아니고 진짜 방향을 가지고 있는 나의 스폰서, 나의 팀, 우리. 네, 그거는 뭘로 이루어지냐면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함께 성공하자. 제품이 필요해? 그럼 제품 쓰면 돼요. 추가 소득 필요해? 추가 소득 벌 짓을 하면 돼요. 간절해? 그럼 우리 함께 하자. 그죠? 그래서 정확한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리크루팅은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시고 2명, 3명의 파트너 찾는 거예요. 1년, 2년 안 걸려요. 일주일 안에 그냥 끝나요. 2, 3명, 내가 10명한테 전달해서 나타난 그 1명, 2명, 그 사람들한테 집중을 해야 된다고. 나머지 8명 안 한 사람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내 프론트 파트너 사업을 결정한 그 사람을 시스템에 플러그인하고 함께 스터디하고 함께 성공을 하는 그분의 파트너를 찾는 일에 올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나의 파트너는 업라인 스폰서한테 맡기고 나는 계속적으로 뭐 네. 네 빗대 받쳐야 되잖아. 추천해서. 받치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짝다리 되는데. 네? 결국 절름발이 되는데요. 그 일을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달, 2달 열심히 하고 아이고 힘들다고. 그래서 룰이에요. 우리는. 약속이. 그래서 정기 미팅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2월 달부터 제가 이제 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잘하시는 리더분들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리더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왈가왈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 정말 열심히 잘해 보고 싶은데 그죠? 진짜 잘해 보고 싶은데 뭔가 이제 영향력이 안 미치는 팀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 팀들은 제가 이게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말씀드렸잖아요. 팀 빌드업은 한 달이면 끝나요, 한 달. 4 주.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법들을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정확하게 시스템으로 내려 드립니다. 내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전하고 어제 켈리 대표님이 오늘 성남 갔다 와서 성남 팀이 정말 열정이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케어를 해서 어 해 드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고쪽에 시스템을 내려 드리는 일을 6월 달에 할게요. 그리고 오프라인에 그 지금 인제 우리 그 뭐죠? GSA. 예, GSA 하잖아요. 고비 GS 아카데미.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방향성을 선전포고하는 행사고 그다음에 셀 리더 트레이닝이 있어요. 셀 리더 트레이닝.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셀 리더 트레이닝은 2 by 2, 3 by 3를 하신 분 리더가 아까 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셀 리더 트레이닝.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셀 리더 트레이닝도 바로 따라 붙여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거는 어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기에서 성공하고 방향을 잡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리더십은 대단한 능력을 가져야 리더십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막 공부를 많이 하고 막 말을 잘하고 막 직급이 막 높아 가지고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방향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지금 시작해도 리더십. 자, 그런데 이게 계속 확산되잖아요, 사장님들. 나는 네트워크를 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막 가다 보면요. 사장님들 산하에서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맞죠? 근데 이거 계속 융합해서 하게 되면 자꾸 뭐예요?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요. "업라인 스폰서 누구야?" 막 이렇게. 그래서 셀 단위가 중요한 겁니다. 리더십을 자꾸 이관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60% 이상 되는 플랜만이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한국의 플랜은 어 잘 진짜 잘난 사람들이 차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해 줘요, 회사도 그렇고 업라인 스폰서도. 그런데 60%는 진짜 네트워크예요. 각자 그냥 내 위에 스폰서가 누군지 몰라도 되는 비즈니스. 진짜 업라인 스폰서 어 몰라도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셀 단위로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셀 리더는 예전에 줄반장 정도 줄반장 하신 적 있죠. 오늘 이 줄 남아서 청소하고 주영아 남아서 선생님한테 검사 받고 가. 그러면 친구들 다 도망가도요. 저는 못 도망가요. 왜요? 선생님이 저한테 책임을 줬잖아. "너 청소하고 검사 받고 가." 그 책임을 저한테 줬다고 권한도 줬지만. 그러니까 저는 못 도망가요. 그죠? 이게 리더십이에요. 책임과 권한. 그래서 우리 파트너들이 팀을 만들어 주고 그죠? 책임과 권한을 그 파트너한테 실어 주어야 돼요. 그러면 다 해요. 그 권한을 안 주니까 그렇지. 권한을 못 줘. 근데 우리는 충분한 권한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집중적으로 찾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장님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 그렇게 빡시게 뭐 사람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사장님들 해 보셨잖아요.
1000명, 10,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진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낙엽처럼 흩어져요, 사장님들. 그래서 원리 원칙을 정확히 하고 사장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오케이 받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 2사람, 그 10사람, 그 10사람이 100명을 만들고 100명이 10,000명을 만드는 건 원리 원칙이라고요. 그 원리 원칙이 없으면 절대 10,000명 못 만들어집니다. 계속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무너지고 만들어지면 무너지고 계속 쳇바퀴 돌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정확하게 한 발 한 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명절 잘 보내시고 행복한 2022년 2020 갔구나. 갔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2023년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